밤새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도착해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국경에서 보여줄 수 없는 진짜 기념품을 가져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이미 피부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무언가라면 말이죠. 지난주 메릴랜드로 돌아온 한 여행객이 겪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CDC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뉴 월드 스크류웜 인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 사진을 본 의사들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벌레 물린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붉고 환한 점 하나가 가렵기만 했죠. 메릴랜드 주민은 엘살바도르에서 사촌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곳에서는 지금 가축들이 같은 기생충에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점은 구슬 크기로 커졌고 48시간 뒤에는 동전만한 구멍으로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생제만 처방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상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알처럼 꿈틀대는 하얀 유충 수백 마리가 구멍 안에서 끌듯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광경은 새벽 2시에 주 비상경보 시스템을 발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처음엔 흔한 파리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징그럽지만 드문 일은 아니라고 여겼죠. 하지만 누군가 환자의 여행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사진이 비밀 이메일로 퍼졌고 새벽이 되자 애틀랜타의 한 곤충학자가 새 단어를 답장했습니다. 거클리어미아 허머니버락스. 번역하자면 뉴 월드 스크류웜입니다. 대부분의 파리들은 썩은 과일이나 죽은 동물의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스크류웜 암컷은 까다롭습니다. 살아있는 상처, 피 흘리는 피부만 찾습니다. 사람, 개, 소 할 것 없이 상처만 있으면 그곳에 500개의 알을 붙입니다. 12시간 뒤 아기벌레들이 깨어나 코르크 마개를 돌려 박듯 살 속으로 파고듭니다. 유충의 갈고리는 뒤를 향해 있어서 빼내려 하면 화상 위에 테이프를 억지로 뜯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파고드는 동안 살과 근육, 지방을 녹여버리는 분비물을 뿜어냅니다. 상처는 점점 커지고 피가 흐르고 냄새가 나며 더 많은 파리를 불러옵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치료하지 않을 경우 단 일주일 만에 다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북미는 1966년에 방사선으로 불임이 된 수컷 파리를 대량 살포해 스크류웜을 박멸했습니다. 그 덕에 파리는 파나마 이북에서는 살 수 없고 메릴랜드 겨울은 너무 추워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타고 온 겁니다. 유충은 며칠 동안 상처 속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살 수 있고 그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주 내 가축들은 이 파리에 대한 면역도 경험도 없었고 놀란 사람 한 명만 남았습니다. 당국은 이번이 단 한 번의 사례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연구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상한 상처가 있는 여행자들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CDC 긴급 대응팀 곤충학자, 수의사, 상처 전문의가 환자가 퇴원하기도 전에 메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청소기로 빨아들여 파리를 찾고 양말 하나까지 모두 봉투에 담아가며 환자가 귀국 후 방문한 곳을 추적했습니다. 주 수의사들은 반경 8km 이내의 농장을 돌며 말, 염소, 알파카 털 달린 모든 동물을 확인했습니다. USDA는 스크류웜 파리를 유혹하는 냄새를 담은 끈끈이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파리 0, 추가 사례 0. 특효약은 없습니다. 치료는 고전적이고 철저합니다. 의사들이 집게와 헤드램프로 한 마리씩 유충을 뽑아냅니다. 쌀알처럼 꿈틀대는 32마리를 꺼낸 뒤 남아있을 놈들을 죽이기 위해 약품의 적신거즈를 상처에 채웁니다. 죽은 살은 하루 2번 제거하고 소금물로 씻은 뒤 항생제 연고를 바릅니다. 환자는 현재 회복 중이며 간호사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고 성형외과 예약까지 잡혔습니다. 네, 걸릴 수 있습니다. 스크류웜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북부, 브라질 일부를 여행한다면 말이죠. 낮에 활동하는 파리는 작은 상처, 벌레 물린 자국, 심지어 갈라진 입술에도 알을 낳습니다. 가축은 발로 차거나 때로 몰리거나 울타리에 몸을 비벼대며 이상 신호를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상처가 점점 더 붉고 커지는 게 첫 징조입니다. 조기에 발견해 유충을 제거하면 괜찮습니다. 늦으면 수술이나 더 심각한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 여행을 계획 중인가요? CDC의 스크류웜 경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응급 키트 붕대, DEET 방충제를 챙기세요. 돌아와서 상처가 갑자기 심각하게 악화된다면 꼭 의사에게 여행지를 알려주세요. 속도가 생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정부는 매년 1,500만 달러를 들여 구린 파리를 길러 파나마로 보내며 야생 암컷 파리와 짝짓게 해알이 부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미국 축산업자들에게 18억 달러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잘 작동하지만 여행자가 상처 속 유충을 들여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 모든 상처는 방수밴드로 덮고 방충제를 피부와 밴드 가장자리에 바르세요. 모기장 없이 밖에서 낮잠 자지 마세요. 반려동물 가축, 매일 상처를 확인하고 해충 제거, 귀표를 달고 국경을 넘기 전 약품을 발라주세요. 상처가 갑자기 커지고 피가 나거나 움직임이 보이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수의사를 부르세요. 연구소들은 자기 종을 스스로 없애는 특별한 파리와 체온에 반응해 유충만 죽이는 약을 개발 중입니다. 멋진 기술이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부림 수컷 파리가 최선입니다. 매주 월요일 플로리다에서 4천만 마리의 파리가 냉동 트럭에 실려 출발합니다. 작은 종이 군인처럼 접힌 날개로 운송되어 짝짓기는 하지만 알은 부화하지 못합니다. 돈만 계속 투입된다면 이 문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한 번, 상처 하나, 파리 한 마리, 이것만으로 미국의 방어망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당국은 위험이 낮다고 말하고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발병은 소떼가 아니라 아이의 무릎 상처, 배낭여행자의 물집, 혹은 관광객의 면도 상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직 도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심한 의사들, 빠른 연구소, 그리고 준비된 불임 파리 군단. 그러니 상처를 덮고 주의를 기울이고 해외에서 물린 자국이 악화되면 즉시 의사를 찾으세요. 스크류엄의 다음 비행기는 어디든 착륙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